재미와 흥미를 더한 백설공주에게 죽음을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드디어 기다리던 7화 선공개 영상이 공개되었는데요. 건우가 왜 정우에게 미안해하며 오열했는지 알 수 있는 영상이었습니다. 6화 엔딩 장면에서는 건우의 등장으로 무천마을에는 한바탕 불안감이 감돌았는데요. 현구탁은 10년 만에 돌아온 건우를 반가워하기보다는 왜 왔냐며 화를 내기에 급급하죠. 민수와 병무를 만나러 무천회관으로 간 건우인데요. 그런데 10년 만에 만나는 건우임에도 두 사람은 좌불안석에 불안한 모습을 보이죠. 건우는 자신들의 직업을 갖고 있는 두 사람에게 꿈을 이뤄 좋겠다며 경멸의 눈빛으로 바라보는데요. 거기에 자신이 준비한 선물이 있는데 조만간 전해주겠다고 말하며 자리를 이동해 더 긴장하게 만듭니다. 이후 정우의 재수사를 돕는 건우의 본격적인 행보는 시작되는데요. 화실화단에 숨겨두었던 보형 가방을 캐리어에 담아 정우 집으로 향합니다. 11년 만에 만난 정우는 건우를 보자 너무나 반갑게 맞이하는데요. 하지만 이것도 잠시 너무 늦게 와서 미안하다며 캐리어를 건네주며 오열하는 건우이죠. 건우의 행동에 무척 당황해하는 정우인데요.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이유 또한 밝혀지며 정우를 경악하게 하죠. 바로 자신에게 선물이라고 준 캐리어에는 그토록 찾고 있던 보형 가방이 들어있었던 것이죠. 게다가 그 안에는 정말 재수사에서 결정적이라고 할 수 있는 보형의 폰까지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정우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선물인 것이죠. 갑작스런 상황에 놀란 정우는 이성을 잃고 너가 보형이 죽였냐며 소리치는데요. 하지만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고 미안하다며 눈물만 흘리는 건우입니다. 7화 예고편에서는 현구탁이 자신한테 숨기는 것이 또 뭐냐고 건우한테 물어보는 장면이 나옵니다. 보형 가방 안에 있는 소지품을 꺼내는 모습도 볼 수 있죠. 아마도 현구탁은 보형 가방을 처음 보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그렇다는 건 가방 안에 어떤 것이 들어있었는지 모른다는 것이죠. 아마도 정우가 가지고 있는 보형폰의 존재를 모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정우는 가방을 뺏기기 전에 보형폰을 가방에서 꺼낸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이 사실을 건우가 현구탁한테 말할 리가 없겠죠. 정우는 이 폰의 영상을 노상철한테 모두 보여준 것으로 보입니다. 정우는 폰 속에 있는 동영상을 보고 엄청난 충격에 두려움에 떠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자신이 사랑했던 다은이 다른 사람과 사랑을 나누는 모습도 고스란히 담겼을 것이고 현구탁과 보영 엄마가 불륜인 사실도 고스란히 저장되어 있죠. 거기에 더해 보영이 성폭행을 당하는 상황도 고스란히 녹음되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왜냐하면 보영이 성폭행을 당하기 전에 폰을 보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는 본능적으로 녹음 버튼을 누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 사실을 모르는 친구들은 온갖 저질스런 행태를 보였을 텐데요. 노상철은 정신줄을 놓아버린 정우에게 실체를 보니 무섭냐며 도망가고 싶냐고 몰아붙이죠. 이는 누명을 쓴 정우에게 자극을 주기 위한 발언으로 보이죠. 이후 현구탁이 정우 집에 찾아오는데요. 노상철은 흥분한 정우가 이 모든 사실을 발설할까 현구탁한테 말하는 순간 재수사는 불가하다고 경고하죠. 노상철은 그동안 정우가 해온 행동이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요. 형까지 다 살고 나온 정우가 왜 이 사건에 대해 그토록 집착을 하는지 말이죠. 이 사건이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되면 정우한테 유리할 게 없다는 건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모든 진실을 알게 된 노상철은 광수대에 날고긴다던 실력을 발휘해 정우를 돕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우가 출소한 후 가장 먼저 찾아온 사람이 바로 수호인데요. 그는 사건 현장이 그려진 한 장의 그림을 정우에게 선물하죠. 수호는 사건의 목격자이기에 정우가 범인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그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죠. 이번에는 동생인 건우가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정우의 억울함을 밝히기 위해서 찾아왔는데요. 결정적인 증거인 보형 가방까지 들고서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한 의문이 있었는데요. 다른 친구들과는 다르게 이들 형제는 왜 정우에게 심한 죄책감과 그를 도와주려고 할까였죠. 그런데 선공개 영상을 보면서 의문이 해소되었습니다. 수호는 자폐를 가지고 있죠.
분명 학습뿐 아니라 학교 생활에 있어서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텐데요. 그런 수호를 다른 사람으로부터 보호해주고 아끼고 돌봐준 사람이 바로 정우였던 것입니다. 선공개 영상에서는 누군가 3명의 친구에 둘러싸여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는데요. 이때 이 상황을 지켜보는 한 사람이 있죠. 바로 수호 동생 건우입니다. 그는 수호가 3명의 친구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음에도 지켜만 볼 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는데요. 이때 그 장소에 나타난 사람이 바로 정우입니다. 정우는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수호에게 달려가 3명의 친구들에 둘러싸여 있는 그를 구해내죠. 물론 이 과정에서 그들로부터 폭행까지 당하게 되는데요. 중요한 건 두려움에 떨며 이 과정을 지켜보고 있던 건우도 수호를 구해내는데 동참하죠. 이때부터 그들은 마음을 나누는 형제 같은 친구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무서워서 형이 친구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음에도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자신에게 큰 깨달음을 준 것이죠. 정우는 그런 친구입니다. 운동도 잘하고 공부도 잘하는 모두가 부러워하는 모범생이죠. 게다가 아버지가 지역유지로 부자임에도 친구들에게 절대 잘난 척하거나 무시하기보다 오히려 배려하고 도와주는 친구였던 것입니다. 보영이와 절친이 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런 이유였는데요. 가난한 보영이를 무시하고 불쌍하게 보기보다는 동등한 친구로 대해줬었죠. 그 덕에 늘 무표정한 보영이를 웃게 해주고 유일하게 그가 마음을 터놓고 대화를 할 수 있는 유일한 친구였습니다. 이런 정우에게 끔찍한 살인 누명을 씌워 한 가정을 파괴한 동네 사람들은 천벌을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설은 수호를 만나기 위해 박형식을 찾아가는데요. 2번째 만남에서 성공하죠. 그런데 하설이 수호를 만나려고 하는 진짜 이유가 뭘까요? 아마도 이 3가지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첫 번째는 수호가 구급차 안에서 정우 아니야라고 했던 말이 계속해서 신경 쓰이는 것이죠. 2번째는 응급실에 있던 수호가 아무도 몰래 그림을 가져다 달라고 했었는데요. 그런데 하설이 화실에 갔을 때는 이미 현구탁이 다 태워버린 후였죠. 3번째는 건우의 부탁이 아닌가 싶습니다. 무천회관에서 해고된 하설은 이 모든 것이 현구탁 지시임을 알고 그의 집을 방문하는데요. 하지만 현구탁은 이미 출근한 뒤라 만날 수가 없죠. 하설은 그곳에서 또다시 건우를 마주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건우는 수호 친구 맞냐며 수호와 친구하는 건 쉽지 않은 일이라며 의아해하죠. 하지만 하설은 수호와는 대화도 아주 잘 통하는 가까운 사이임을 얘기하는데요. 그러자 건우는 하설에게 부탁이 있다며 무언가 부탁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건우는 귀국 후 현구탁을 보자마자 수호 어느 병원에 있냐고 물었었는데요. 또 입원시켰냐고 말이죠. 이 말인즉슨 수호를 입원시킨 건 처음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건우는 현구탁이 단순 치료 목적으로 수호를 병원에 입원시킨 것이 아니라는 것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텐데요. 그래서 수호가 위험할 수도 있다고 판단을 하는 것이죠. 건우는 하설을 통해 수호 병원을 알아내 그를 탈출시키기 위한 계획을 세우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하설편에 편지를 보내 수호에게 이 상황을 전달하는 것이죠. 문제는 협박 문자에 불안을 느낀 박형식이 하설을 수호 병원에 감금시켜버린 것입니다. 하설까지 위험에 빠지자 건우는 정우에게 이 사실을 알리게 될 텐데요. 정우 또한 하설 실종에 대해 노상철에게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들의 머릿속에는 한 가지 떠오르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보영 사건의 목격자가 있다는 말과 자신이 그림을 봤다고 했던 말이죠. 결국 하설 실종이 목격자인 수호와 관련이 있을 거라 생각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험에 빠진 하설을 구하기 위해 수호가 입원해 있는 정신병원을 수소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는 언제나 제게 큰 힘이 됩니다.